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 유사도 검색 관련 논문을 한 편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논문은 쿼리에 필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은 먼저 벡터 유사도 검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쿼리에 필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논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논문에서 예시로 문서 검색, 논문 검색을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각 문서들이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각 문서에 대한 정보들이 라벨로 주어져 있습니다. 메뉴는 어떤지, 몇 년도에 나왔는지, 코드가 있는지, 각각 문서마다 다르게 라벨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 어떤 문서와 유사한 것을 찾아줘 라고 할 때 문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필터 값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벡터 유사도 검색을 할 때 단순히 주어진 쿼리 벡터와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야 되는 것으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기존 논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들의 문제점을 몇 가지 꼬집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versatility. 이것은 쿼리의 라벨 수와 벡터의 라벨 수가 동일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오어 조건만 된다든가 이렇게 쿼리의 다양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completeness. 이것은 어, filtered ANNS의 결과로 리턴한 것 중에 필터 정보를 만족하지 않는 벡터가 들어있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fidelity는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터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필요한 홉수가 늘어나서 성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Unified Navigating Graph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키 아이디어는 각 라벨들의 라벨 집합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키 아이디어입니다. 라벨 집합이 무엇인지는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벨 간의 집합 관계를 표현한 라벨 내비게이팅 그래프, LNG를 통해서 UNG를 건설하게 되고 UNG를 통해서 Filtered ANNS를 조금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논문을 같이 읽어보기에 앞서서 논문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은 D로 표현을 하고요. 전체 데이터는 벡터와 각 벡터들이 연관된 라벨 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각 벡터는 우리가 소문자 VI로 표현을 할 거고요. 각 벡터마다 연관된 라벨들의 집합은 FI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라벨 집합이 무엇인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봤던 논문 문서 예시에서 메뉴가 무엇, 몇 년도에 나왔고 코드가 있는지 이런 라벨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각 벡터마다 가지고 있는 라벨들을 라벨셋 FI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쿼리에는 쿼리 벡터와 라벨 집합이 함께 들어있게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모두 사용해서 filtered ANNS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벨은 전체 라벨 공간 L에 들어있고 그 large VQ라고 하는 것은 전체 벡터들, 전체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벡터 중에서 필터를 만족하는 애들을 우리가 VQ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filtered label set은 large FQ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 이것은 전체 쿼리 라벨, 주어진 쿼리 라벨에 대해서 그것을 커버하는 라벨 집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용어는 라벨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라벨 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라벨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각 라벨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라벨들은 이렇게 스트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각 라벨들을 하나의 인티저 키값으로 저장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라벨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5번 라벨이라고 하면 우린 앞으로 주제가 DBMS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벡터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라벨 집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첫 번째 벡터, 첫 번째 문서인 v1 벡터를 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베뉴가 시그모드, 2024년, 주제가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위에서 보면 1번, 2번, 3번 라벨이 들어있는데요. 즉 v1 같은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는 라벨 집합이 1, 2, 3 f1 라벨 집합인 것입니다. 이렇게 라벨 집합으로 벡터들을 분류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쿼리가 있고 그 쿼리에 라벨 집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는 타겟을 명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에 있는 라벨 집합으로 1, 3, 4 베뉴가 시그모드, 그래프가 주제이고 2025년에 나온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모든 벡터를 보지 않고 바로 1, 3, 4, 6 이 라벨 집합에 들어있는 벡터 19번 벡터, 20번 벡터만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F6에는 1, 3, 있는 요 라벨 집합에 있는 벡터들 같은 경우는 4라는 라벨이 빠져 있고요. 1, 4, 5 같은 경우는 3도 빠져 있고 5를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라벨 집합으로 벡터들을 분류해내고 나면은 어떤 곳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벡터들이 모여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쿼리와 관련된 라벨 집합을 방금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보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라벨 내비게이팅 그래프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정의합니다. 그 전에 미니멈 슈퍼셋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니멈 슈퍼셋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라벨 두 가지, F와 F'이 있을 때, 그리고 F가 F'의 부분 집합이라면, 그리고 둘 사이에 그 어떤 중간 단계 라벨 셋인 F2'이 없을 때 F'을 우리는 F의 미니멈 슈퍼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단 이 엣지처럼 생긴 것들은 다 무시하시고 F7과 F4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F7 같은 경우는 라벨 집합의 원소가 2 하나고 F4는 2, 7, 8입니다. 그런데 전체 라벨 집합들을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의 라벨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F7과 F4 사이에 있는 라벨 집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있을 법한 2,7 아니면 2,8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경우에 한해서 F4가 F7의 미니멈 슈퍼셋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체 라벨이 8개인데 그러면 가능한 라벨 집합은 2의 8승계고 근데 왜 8개밖에 지금 라벨 집합이 없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라벨 개수가 8이라면 전체 이론상 가능한 라벨 집합의 수, 그 카디널리티는 2의 8승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론상 그렇지만 그 안에 소속된 벡터의 수가 0개,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효한 라벨 집합으로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즉, 이 미니멈 슈퍼셋은 유효한 라벨 집합에 한해서만 등장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니멈 슈퍼셋 관계를 전부 다 정의를 했고 그것들을 모아놨다면 LNG라는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LNG의 예시입니다. 이 LNG에서 각 노드는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라벨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엣지는 방향성이 있고요. 방향성이 있는 것은 미니멈 슈퍼셋 관계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엣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LNG를 사용해서 탐색을 하는 방식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LNG를 그렸다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를 잘 분류해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벡터를 잘 분류했다면 분류된 그룹 안에서 어떻게 유사한 벡터를 잘 찾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차례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안에서 그래프 기반 인덱스를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안에 그래프 인덱스가 무엇이 되는지, 바마나 그래프가 되는지, HNSW가 되는지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것에든 적용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올 실험에서는 바마나 그래프를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각 그룹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듯이 유사도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미니멈 슈퍼셋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미니멈 슈퍼셋은 우리가 크로스 그룹 엣지라는 것을 개설을 함으로써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8은 F6의 미니멈 슈퍼셋입니다. 그래서 F6에 있는 벡터들은 F8에 있는 벡터로 어떤 엣지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각 벡터마다 보통 아웃 디그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아웃 디그리 중에서 크로스 그룹 엣지의 개수를 몇 개로 제한할지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두고서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그래프까지 다 만들었다면 우린 이제 탐색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앞에서 했던 만들었던 LNG, UNG를 검색할 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NG에서 하나의 라벨 집합 노드에서 시작해 다음 라벨 집합 노드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니멈 슈퍼셋 관계를 우리가 이미 엣지로 건설해 놨기 때문에 엣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UNG에서도 크로스 그룹 엣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니멈 슈퍼셋 관계에 있는 다음 그룹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벡터 탐색할 때 활용할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작점, 첫 번째 라벨 집합을 찾는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트라이트리입니다. 트라이트리에서 각 라벨들은 먼저 그 빈도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즉 라벨이 1이다 라는 뜻은 이 전체 라벨 집합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라벨이다 라는 뜻이고요. 라벨 번호가 위에서는 가장 큰 수인 8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만 8이다. 이 경우는 가장 희소한 라벨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에서 각 경로가 의미하는 것. 여기서 말단 노드는 제가 논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리프 노드가 아니라 말단 노드입니다. 말단 노드, 루트에서 시작해서 말단 노드까지 가는 각 경로가 유니크한 라벨 집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 이것이 하나의 라벨 집합이 될 수 있고요. 2. 혹은 278, 145, 1456 이런 경로들이 라벨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인버티드 리스트는 각 라벨들이 예를 들어 4번 라벨이 왼쪽에 있는 트라이트리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그것을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을 사용해서 도대체 첫 번째 엔트리 라벨셋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필터에 있는 쿼리 집합이 3,4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라벨 집합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미니멈 슈퍼셋은 1346이고 1346을 우리가 엔트리 라벨셋으로 지정할 겁니다. 어떻게 3, 4에서 1346을 위에 있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쿼리 라벨 집합에서 등장 빈도가 가장 낮은 라벨을 찾습니다. 즉 맥스 값인 4가 됩니다. 4를 찾았다면 이제 트라이트리에서 4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인버티드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버티드 리스트를 봤더니 4번 라벨은 U4, U6에 있다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U4, U6로 이동을 해서 트라이트리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에 할 것은 위로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4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3도 있거든요. 3이 등장하는지, 그 경로에 등장하는지, 즉 경로는 라벨 집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라벨 집합 안에 3이 등장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먼저 U4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U4에서 올라가다 보니 3을 만났습니다. 즉 U4에서 내려가는 이 경로 안에는 3이 있다는 게 보장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U6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U6에서 올라가더니 1을 만났습니다. 3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정렬해 놓았기 때문에 위로 갈 때 3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은 아래로 내려갈 때 3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U6로 오는 경로는 우리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4 노드에서 만날 수 있는 경로만 탐색하면 됩니다. 루트에서 U4까지 오면서 이제 U4에서 만약에 U4가 터미널 노드, 파란색 노드라면 멈추고 터미널 노드가 아니라면 여기서 DFS를 수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첫 번째 터미널 노드들을 찾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1346이라는 경로를 찾게 되고 이 1346이 우리가 처음으로 쿼리를 던져야 할 라벨 집합, 엔트리 라벨 셋이 됩니다. 엔트리 라벨 셋까지 찾았다면 검색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UNG를 다 건설을 해 놓았고 UNG 안에서도 크로스 그룹 엣지를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미니멈 슈퍼셋 관계에 있는 다른 라벨 집합으로의 이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래프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리드 서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제안한 UNG, LNG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아이디어와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UNG를 사용한 이 논문에서 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램이 충분한 상황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은 크기가 최대한 벡터의 개수가 1밀리언 급인 데이터셋들입니다. 전체 라벨의 개수는 12개부터 4000개까지 다양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라벨 이퀄리티, 라벨 컨테인먼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을 했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한 이유는 이 논문과 비교를 하려는 다른 필터드 ANNS 알고리즘 중 일부가 라벨 컨테인먼트 시나리오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라벨 이퀄리티 시나리오는 쿼리로 주어진 라벨 집합에 들어있는 라벨 개수와 데이터셋에 있는 라벨 집합의 라벨 개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벨 컨테인먼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쿼리의 where절에 들어가는 AND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 리콜 값, QPS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UNG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논문에서 UNG의 높은 피델리티 때문인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즉, UNG를 사용을 하면은 관련이 있는 벡터만 잘 분류해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벡터는 아예 탐색 과정에서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불필요한 탐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벨의 희소도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쿼리의 라벨 집합에 있는 그 라벨들의 희소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라벨 실험을 4번 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쿼리에 등장하는 라벨이 더 희소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모든 경우에서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은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쿼리에 등장하는 라벨이 희소해지면 희소해질수록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UNG라는 것이 벡터를 필터링 하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라벨이 희소해지면 대상 벡터 수, 탐색해야 되는 벡터가 훨씬 줄어들게 돼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스스로 UNG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라벨 오버랩 시나리오입니다. 라벨 오버랩 시나리오는 각 필터의 쿼리에 있는 필터들이 AND 조건으로 연결된 경우가 아니라 OR 조건으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UNG를 사용을 했을 때 OR 조건으로 연결된 수만큼 쿼리를 던지고 마지막에 리랭킹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치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 예를 들어 필터드 바마나 같은 알고리즘이 더 성능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쿼리에 필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라벨이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쿼리에는 실제로 필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실험을 해보니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유를 이 논문에서는 크로스 그룹 엣지를 건설하느라 기존에 유의미했던 엣지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렇게 기존 엣지들을 이제 타협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사도 그래프보다 그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유사도 검색에서 만약에 필터가 없다면 더 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Filtered ANNS 알고리즘 관련 논문을 한 편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라벨 집합들의 관계를 정의를 하고 그 집합들을 LNG라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그 그래프로 표현한 LNG를 기반으로 UNG라는 새로운 것을 인덱스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UNG는 우리가 봐야 할 벡터를 빠르게 필터링 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